실제 각필 스코프를 통해 보면 얼마나 잘 보이는지 각필로 직접 글씨를 써봤다. 각필로 썼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글씨가 조명을 켜자 선명해졌다. 옛날엔 어떻게 각필로 쓴 흔적들을 보았을까? 한쪽 방향으로만 촛불을 비추면 이렇게 글씨가 보인다. 이렇게 촛불을 이용해 글을 읽었다는 건 일본 약선사 탱화에서도 확인이 된다. 책을 읽고 있는 모든 스님들의 책상 위엔 똑같은 위치에 촛불이 하나씩 켜져 있다. 이렇게 일본의 옛사람들은 각필이란 필기도구를 널리 이용했다. 그렇다면 고려대장경에 남겨진 흔적도 바로 각필로 써놓은 것일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각필이 단 한 점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각필이 필기도구로 이용됐을 것으로 짐작되는 단서가 탱화 속에 남아있다. 쌍계사 대웅전 한켠에 걸려있는 감로탱화. 감로탱화는 극락왕생을 비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으로 감로탱화의 윗부분은 극락세계가 표현돼 있다. 그림의 중간 부분은 다양한 현실 세계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그림 아래쪽은 지옥을 표현해 놓고 있다. 그런데 이 감로탱화의 현실 세계를 표현해 놓은 부분에 각필의 단서가 있다. 극락왕생을 비는 예불 그림 속에 낯선 악기가 하나 있다. 탱화 속의 악기는 지금 불가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서울 봉원사에서는 지금도 예불을 드릴 때 탱화 속의 악기를 사용하고 있다. 연부를 하는 중간에 한 번씩 치는 경쇠. 바로 지금의 목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통 이것은 이제 경세라고도 하고요. 경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염송할 적에, 즉 연부를 할 적에 사용하는 그 대표적인 악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으로 만들었고요. 또 이것을 치는 것은 우리가 녹각이라고 하죠. 그 뿔로 이렇게 앞에를 갖다 이런 식으로 치면서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게 됩니다. 보통 경전 그런데 악기의 일부분으로 쓰이는 이 사슴뿔이 필기도구인 각필로도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슴뿔로 불경 속의 악보 표시를 해보기로 했다. 여기서 이런 형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각필로 악보를 표시한 것이 실제 고려 때 제작된 불경 속에도 남아있다. 종이가 구겨진 것처럼 불경 위에 나타나 있는 긴 선들. 이것이 바로 각필로 악보를 그려놓은 것이다. 물결이 치듯이 가늘한 실선의 형태로 음악의 형태를 굴곡을 갖다가 이렇게 실의 형태로 경전 위에다가 예리한 뿔로 그어놓은 그러한 형태이지요. 부
옛 필기도구인 각필을 이용했던 흔적은 우리의 고문원 속에도 여러 형태로 남아있다. 고려대장경에 남아있는 독특한 기호들도 바로 그 중에 하나다. 이 고려대장경에서 새롭게 발견된 이 점과 선은 각필의 흔적입니다. 이 각필은 그 당시 붓과 함께 쓰여졌던 또 다른 필기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붓이 있는데도 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런 각필을 필기도구로 사용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비밀스러운 편지를 쓴다거나 또는 고려대장경처럼 아주 귀중한 책에 어떤 표시를 할 때입니다. 이 고려대장경에서 이 각필을 이용해서 점과 선을 표시한 건 바로 책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려대장경에 표시되어 있는 이 점과 선,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고려대장경에 표시되어 있는 점과 선의 그 모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옆에 보이는 이 한자는 환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 이 글자의 왼쪽에 두 개의 점이 나란히 찍혀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 지금 보시는 것은 당자입니다. 얼핏 봐서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만은 여기 이 밑에 밭전자 안에 보면은 점이 하나 보이죠. 자, 이렇게 점의 위치가 한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은 이 점의 위치에 따라서 뭔가 다른 의미를 표현하고자 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고려대장경에는 이런 점 표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이 생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한자의 이 세 을자와 같은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또 지금 여기 보면 이 별자가 보이는데 그 밑에 보면 우리 한글의 기역자와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마치 이런 기하학적인 이런 무늬와 또 이런 기호, 점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비밀 문서의 암호처럼 이 천여 년 동안 고려대장경 속에 숨어있던 이런 수많은 기호들, 그 의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산청군. 2년 전 이곳에 새로운 사찰이 하나 세워졌다. 거별사란 이름의 이 사찰은 성철 스님을 기리기 위해 성철 스님 생가터에 지은 것이다. 사찰 뒤론 성철 스님의 생가가 복원돼 있다. 그리고 생가 옆으론 성철 스님의 유품이 전시돼 있는 전시장도 따로 마련돼 있다. 평생 검소한 생활을 몸소 실천했던 스님. 벗버선과 고무신은 스님이 직접 기워시는 것이다. 공부와 참선에만 전념했던 스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건 책이었다. 그런데 스님이 생전에 보셨던 책 중에 눈에 띄는 것이 한 권 있다.